다음 얘기는 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모두가 돈을 풉니다. 미국은 좀 최근에 빠졌죠. 네, 빠졌죠. 빠졌고. 예. 돈을 이렇게 무한정 푸는 이유 뭡니까? 이제 중국부터 얘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예. 금요일 저녁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중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계속 2년 넘게 버텨왔는데 지금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두 인하를 했고요. 그로부터 한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유럽에 가서 마리오 드라기라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도 이제 시작하겠다. 우리도 유로화를 찍어내겠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서 갑자기 위안화, 유로화를 동시에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엔화는 지금 계속 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화, 유로화 지금 이게 다 풀게 되는데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무한정 찍어낸다. 네.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쏟아지니까 예. 어쨌든 경기는 그 돈을 쓰면서 유동성으로 은근슬쩍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가 있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 유럽이 전 세계가 무한정 돈을 찍어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도 득과 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를 인하해서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그리고 중국의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겨루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5년 전까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중첩되는 수출 품목이 50%였는데 최근에는 한 6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계속 저 상품들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수출품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 이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저쪽에서 그렇게 찍어내면 우리도 찍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음 달요. 12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면 그 효과가 돈을 찍어내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원화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엔화나 유로화처럼 찍어내지 못하고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돈을 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돈 더 빌리고 네. 가계부채가 또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게 있지만 지금 아마 이런 정도로 이제 화폐 전쟁이라고 하죠. 환율 전쟁이 펼쳐지면은 한국은행도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사상 최초로 1%대, 1.75%라는 1% 금리. 우리도 이제 맛볼 것 같다는 생각을 이게 해봅니다. 반갑기도 한데 조금 그렇죠. 불안합니다. 위험하죠.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